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성훈입니다. 오늘 만나볼 모델은 기아 자동차 소렌토 2.2 디젤 모델입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중형 SUV 시장의 1위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있는 소렌토. 그 소렌토의 실력,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페이스리프트로 상품이 한층 개선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렉타입의 RMDPS도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주행 감각을 보여줄지 눈 크게 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자동차계의 설명왕 박기돈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소렌토를 한번 가보고 와야 되는데 소렌토를 못 가봤어요. 그죠? 그렇죠. 소렌토를 못 이태리를 가보긴 했는데 네. 소렌토까지 못 가봤다는 거지. 뭐 돌아오라 소렌토를 한번 부르시고 시작하시는 뭔 얘기야. 아무 말 대잔치죠 이게. 자, 네. 국산차들 중에서 네. 사실 이제 그랜저는 거의 그 세단의 블랙홀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거의 뭐 완전. 그렇다면 SUV계의 블랙홀은 뭐냐? 라고 하면 이제 소렌토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엄청나게 강력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렌토가 1위를 지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아에서요 또 그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소렌토가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고 또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에서 보통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말 그대로 얼굴만 바뀌는 게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페이스리프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델들이 꽤 많거든요. 지난번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다 바꿔버렸잖아. 그것만큼 이번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에서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소렌토 사실 처음 살펴보는 거니까 리뷰에서 네.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진짜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기아에서 현대보다 더 좋은 그렇죠. 상품성을 갖고 있다는 게 네, 맞아요. 뭐 아반떼하고 물론 그럴 수 있긴 K3에서도 하지만. 아반떼가 월등하고 네. 그랜저하고 K7에서도 그랜저가 월등한데 네. SUV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나름 전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략의 승리이기도 하죠. 네. 자, 그럼 그 얘기부터 먼저 하면 그건 이제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숙제 검사는 아니고 이제 복습을 한번 하자면 네. 그 우리가 표준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휠베이스 2700 그게 뭐라고? 소렌토 휠베이스. 산타페. 얘는 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타페가 2700. 아, 산타페가 더 그렇죠. 커. 네, 그렇죠. 이름이 헷갈려요. 이름이 헷갈렸어요. 네. 산타페의 휠베이스가 2700mm고 길이가 4700mm.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 기억해 놓으면 맞아, 비교하기가 맞아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소렌토는 산타페의 형제차거든요. 네.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거슬러 가면 산타페는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고 소렌토도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거든요. 근데 1세대 때는 현대기아가 분리돼 있었어. 네. 2세대 때는 현대기아가 합쳐진 만났어요. 상태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산타페하고 2세대 산타페하고 2세대 소렌토가 휠베이스도 똑같고 크기도 거의 비슷해서 네. 디자인은 완전 다르지만 이 같은 플랫폼을 썼던 거죠. 근데 3세대로 넘어오면서 같은 플랫폼을 쓰는데 휠베이스가 얘가 더 늘어난 거죠. 이미 여러 번 예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는 산타페가 있고 맥스 크루즈, 네. 롱휠 베이스 맥스 크루즈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산타페가 휠 베이스가 2700이고 네. 맥스 크루즈가 2800이거든요. 네. 100mm가 차이 나잖아. 그러면 소렌토는 휠 베이스가 얼마? 2780. 그러니까 2780이니까 거의 맥스 크루즈 쪽에 더 가까운 엄청나게 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걔랑 경쟁을 해야 될 수도 그렇죠. 있을 사이즈 만큼. 면에서 거의 그죠? 물론 맥스 크루즈는 전체 길이가 더 길긴 하지만 휠 베이스를 그러니까 따지고 조금. 보면 산타페보다 맥스 크루즈에 더 가까운 그런 큰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근데 가격은 산타페랑 같은 급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산타페하고 소렌토가 있어. 네. 둘 중에 어느 거 할래? 그러면 난 소렌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이즈에 기인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물론 이제 소렌토 더 예쁘니까 나는 소렌토를 골라서 맞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심지어 자, 또 예쁘기도 하죠. 자, 그럼 송원 씨는 디자인만 봤을 네네. 때 지금 현재 산타페하고 소렌토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소렌토요. 들어요? 이렇다니까. 난 산타페가 더 이쁜데. 진짜요? 왜요? 아니 산타페는 진짜 아, 그쵸. 그 산타페는 조금 날렵하게 생겼어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날렵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날렵하게 얘는 생겼어요. 정갈하게 생겼잖아요. 좀 풍만, 안정적이고. 약간 풍만하면서 그쵸.
정갈하지는 않은데 미니밴 대표적으로 느낌도 이제 나고. 요 부분이 네. 요 부분이 사실 이게 좀 뜬금없이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 있는 부분이 사실 포인트 같은데? 이렇다니까. 오케이. 자, 그럼 사이즈로 다시 돌아가서 네. 휠 베이스가 2780mm로 거의 맥스 크루즈급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네. 있고 그러면서 가격은 산타페급이다. 그만큼 실내 공간이 산타페보다 더 넓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차체 길이가 20mm가 더 2cm 1cm, 2cm가 더 길어졌습니다. 여기가 길어졌는지 저기가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숫자가 재밌어요. 원래 산타페가 2700, 4700이었잖아요. 네. 그럼 얘는 2780이니까 길이가 4780이었던 거야. 그랬는데 20mm가 더 늘어나서 4800mm가 된 거죠.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네. 쉽게 외워질 정도로 이해할 수 간단한 있죠. 숫자죠. 이렇게. 자, 네. 여기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고 휠베이스는 더 똑같고. 자, 그 다음에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8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8단 자동 변속기가 소나타에서 만나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나타 네. 뉴라이즈 터보에서 만나봤던 그 8단 변속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됐죠. 근데 그 차는 가솔린 터보였고 얘는 디젤이니까 아무래도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중형 SUV 중에서는 최초로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더라. 맥스 크루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맥스 크루즈에도 들어갔죠. 그래서 산타페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형급에서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렉타입의 EPS, RMDPS가 드디어 발음이 적용이 다르네요. 됐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가 그 칼럼 타입의 EPS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칼럼 타입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칼럼 타입보다 그걸 렉 잘 타입이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 칼럼 타입보다 렉 타입이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럽고 기능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더 싼 걸 선택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물론 현대차에서는 칼럼 타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동이 된다. 라고 판단하고 썼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경쟁 모델은 다 R EPS를 쓰는데 왜 너는 C를 쓰느냐. 문제가 있는 취지였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RMDPS를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저번에 송원 씨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네. 디자인 변화를 설명해 주세요. 일단 호랑코 그릴은 좀 더 예리하게 바뀌었어요. 네. 이게 원래 다트 형식이었는데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네, 나네. 더 예리한 느낌이 살죠. 네. 또 그리고 헤드램프는 LED 램프가 아래 라인으로 쭉 위에 길게 있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요 속에 이제 예전에 주간 주행등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네, 내려갔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전구도 바뀌었어요. 맞아요. 전구도 예전에 이제 2개가 있었는데 3구로 바뀌었어요. 3구로 바뀌었고 여기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잖아. 네. 그렇죠? 여기 그랜저도 이런 스타일을 쓰고 있고 이번에 신형 카니발 새로 나올 것도 이런 스타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용의 눈 보니까. 같네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위에 지난번에 사실은 그 이렇게 LED 주간 주행등을 넣느라고 이렇게 볼록하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갔잖아. 네. 그럼 이걸 그냥 밋밋하게 잘라버려도 되는데 그때 냅뒀어요. 왜냐면 잘라버리려면 이거 본네트 판넬을 바꿔야 바꿔야 되잖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개등에 네. 홈을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안개등만의 방이 생겼다. 그렇죠. 뭐 아이스 큐브라고 하는 요 안개등도 지난번에는 이게 조합이 지금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데 네. 지난번엔 약간 마름모 둥글둥글. 스타일로 네, 둥글둥글 아니고 마름모 약간 마름모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었고 여기에 구멍이 새로 뚫린 부분들 범퍼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고 사실 외관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딱 보면 네.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차냐 아니냐가 금방 한눈에 파악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게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로 판단하면 맞아요, 일단 맞아요. 제일 쉽죠. 네. 네. 요거 모양도 조금 차이가 맞아요. 나고. 또 옆모습에서는 옆모습에선 변화가 없었고 네,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휠 디자인이 바뀌었고 휠이 진짜 크네요. 네,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된 것도 이게 최고급 트림의 네. 19인치 휠이랑 같이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된 부분도 상급 트림에 있는 거죠. 그리고 뒷모습. 뒷모습은 저는 뒷모습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는 이 LED가 촘촘하게 바뀌어 있어서 네네. 더 뭐랄까 정교해지고 조금 더 매서워진 느낌? 네. 지난 소렌토 뒷모습은 조금 크게 바뀌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 동글동글 여기서도 했었는데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그 외관 그 바깥 형태는 네,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피감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LED 이렇게 전체를 다 둘러 갔었는데 이렇게 얇게 가잖아. 안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면 이렇게 얇아져 가지고 전체는 두꺼운데 얇은 느낌도 살고, 그리고 이제 여기 피아노 건반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진 거, 이 부분도 좀 더 확실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더 선명한 느낌이 많이 살죠. 그리고 여기 머플러가 돌출형으로 바뀌었어. 사각형 트윈으로 장착된 부분도 바뀐 부분이고, 그래서 외관 디자인이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네. 확실히 좀 약간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선명한 느낌으로 디자인 변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소렌토가 전체적인 윤곽도 그렇고 호랑이코 그릴, 헤드램프, 리어 램프, 실내 디자인도 약간 직사각형? 눌러놓은 듯한 직사각형이 많이 사용돼서 안정감을 많이 주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런 포인트들로 네. 약간 리어 램프 이런 포인트로 조금 지루한 면? 너무 안정적인 면은 약간 탈피한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신차 발표에서 수근 씨가 갇혔었어요. 트렁크에 들어갔다 못 나오고 막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조작법이 사실은 간단해요. 그 조작법을 알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 타는 사람은 네, 당황할 수 있는 잘 거죠. 못 찾는다는 거지. 그게 사실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변명을 하자면 네, 그게 포인트였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오, 운동장이네, 운동장. 들어가서 축구 좀 해봐. 운동장. 이게 아, 보자. 이 차를 사야 할 이유가 어, 저에게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뭐 낮잠 잘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접어놓고. 눕혀놓고 네. 보자. 이거가 자동 폴딩이 되는구나. 와, 이거 레버가 엄청 오. 커. 아니 레버를 이렇게 큰 레버를 달아놓은 것도 처음 봐. 보통 한 요거만한데 엄청나게 큰 놈을 달아놨네. 이야, 오, 낮잠 자도 되겠다. 그쵸. 송호 씨 한번 들어가 봐. 여기까지, 와, 발 좋다. 여기까지 와, 발 여기까지. 요즘, 어우, 살림 차려도 되겠다.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앉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앉을 수 있네요. 컵라면 먹으면 되겠다. 배고파요, 지금. 오케이. 나오시고. 자, 지금 7인승이어가지고 네. 시트를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씩만 해도 될 텐데. 욕심이 많았어. 와. 그렇죠. 이렇게 하면 3열 세워버리면 이제 드럼 공간 요거밖에 안 남는 거지. 아. 여기도 공간이 있네. 소화기도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눕히려면 당겨서 눕혀야 됩니다. 눕혀봐봐. 자, 3열에 타는 거를 한번 해보죠. 네. 일단 나는 이쪽에 가보면 이게 네. 여기도 슬라이딩은 두 개가 다 되는데 네. 이쪽도 되고 저쪽도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근데 뒤에 탈 때는 그쪽에서 탈 수 있도록 여기 장치를 만들어 놔가지고 위에 레버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위에 레버가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버리면 네. 이러면 슬라이딩을 해도 슬라이딩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슬라이딩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딩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슬라이딩을 많이 하고나. 당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타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밀어놓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쟤는 그나마 뒤에 타기 쉽게끔 좀 되어 네. 있거든요. 그걸 거의 한번 이쪽으로 해보세요.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껴서 완전히 앞으로 꺾고 그 상태에서는 그냥 밀면 슬라이딩이 되는 거지. 네. 좋습니다. 오케이. 한번 타봐요. 가둬줄까? 이렇게 앉아야 될 것 같아요. 가둬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지난번에 타봤잖아. 근데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널널해? 답답하진 않네요. 그래요? 답답하게 앞이- 잠깐만. 답답하게 만들어 줄게. 아. 이렇게. 여기 앞바다리하고 앉아야 하는. 이게 시트가 워낙 각도가 뒤로 깊이까지 이렇게 눕혀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렇네요. 똑벌이 되네요. 거의 꼼짝만 수준이 되는 거고. 자, 보통 요 정도 앉는다고 치고, 네. 그죠? 뭐 그래도 잠깐 이동하는 그래도, 예, 정도는 괜찮을 것 뭐 같아요. 충분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대로 못했던 탈출, 네.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탈출. 네. 끝까지 내리고 네. 밀고 차버려. 내리고. 그렇게 하면 그 네. 내릴 공간이 좀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네. 정도면. 네. 그래도 좀 팬더가 좀 약간 툭 튀어나와 있어서 네. 조금 부담스럽긴 편하진 하죠. 않아요. 공간이 그렇게 네. 넉넉하진 않은데, 어쨌거나 3열에 타고 내릴 때는 이쪽 그 운전석 쪽으로는 타기 힘들고,
동반자석 쪽으로 타고 내려야 네. 쉽더라. 네. 자, 그럼 2열에 한번 타봅시다. 이거를 그냥 밀고 세우고. 세울 때도 네. 그걸 안 당겨도 돼. 그래요? 네. 어허. 그렇지. 아니, 이 정도만 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조절할 때는 그걸 당겨서 조절을 하는 거고. 앉아서 해도 되니까요. 네, 이건. 맞아요.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문을 닫아봐. 문 닫고 이제 아래에 있는 걸로. 이 각도 조절이 굉장히 여러 단계로 네. 조절이 되고 있어서 최대한 하나? 높여봐봐. 최대한. 그게 최대한이에요? 네. 그게 편해. 어때요? 편한 각도는 어떤 게 더 이거 편해? 잘 때는 편할 것 같아요. 이걸 좀 어. 세우고 여기 기대면. 그리고 보통 때는 보통 때 이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네, 딱 이 정도. 그럼 시트 느낌은 어때요? 근데 무난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죽 질감도 좋고. 음. 근데 저는 다만 여기가 좀 시트 포지션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얘는 못 그지? 높이잖아요. 맞아요. 높이지 않죠. 조금 살짝. 시트 포지션이 낮다? 네, 조금. 시트 차 바닥하고 시트 높이 그 사이 그게 낮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다리가 들린다고? 네, 이렇게 어, 여기 발 딱 밑에 그래서 공간은 어때요? 발 밑에 공간이 좀 답답해요. 이 시트가 좀 낮게 돼 있어서 그런가 근데 봐요. 그게 원래 발 넣는 공간이 아니긴 한데 그렇죠. 근데 전 이제 다리가 기니까. 여유가 있으면 발을 넣기가 좋을 텐데 네. 그죠? 그렇게 썩 높진 않구나. 와, 220V도 있어요. 지난번에 봤잖아. 너무 많은 차를 방금 연기였어? 아니면 잊어버린 진짜, 거였어? 아니, 진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네. 거였어? 그렇군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2열 공간은 뭐 대체로 여유가 있고 이제 슬라이딩이 되니까 네. 3열이랑 또는 화물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슬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 폴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리클라이닝 각도도 다양하게 조절이 되고 다만 3열에 타고 내릴 때는 운전석 쪽이 아닌 조수석 쪽으로 타야 제대로 탈 수가 있더라. 와, 오케이. 컵홀더도 가죽 재질로 돼 있어. 아닌데? 플라스틱이긴 한데 어. 색깔이 가죽이랑 아. 똑같이 돼 있어요. 좋다. 깜짝 놀랐잖아. 그게 좋은 거야? 색깔 예쁘지 않아요? 이 색깔 마음에 안 든다며? 근데 그러니까 색깔은 괜찮은데 네. 이 스티치랑은 좀 안 어울려요. 스티치랑 안 색깔이. 어울린다고? 네. 색깔은 괜찮고 네. 까다롭군요.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소렌토인데 소렌토하고 산길은 사실 별로 안 어울리긴 하죠. 안 어울리긴 하는데 지금 마침 시승하는 모델이 2.2에 그리고 또 새롭게 8단 변속기가 장착된 만큼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산길에 한번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고요. 뭐 이게 2.2라고 하더라도 힘을 일단 뭐 전체적으로 많이 부드러워 가지고 예, 출렁출렁하는 느낌도 좀 있고 롤도 상당히 크죠. 네, 롤도 상당히 큰데 그러면 수동 모드에 시프트 패드를 써서 달려보면 지금 19인치의 컨티넨탈 타이어까지 장착을 하고 있어서 나름 어느 정도의 이제 접지력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차가 크고 또 높고 그리고 그런 만큼 코너에서 롤이 이제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휘청휘청하는 느낌은 많이 있죠. 이게 4륜 구동 모델이라 지금 그 구동력 배분되는 상황을 모니터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속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는 앞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부하가 적게 걸릴 때는 대부분 다 앞바퀴에다가 구동력이 다 갑니다. 근데 이제 급가속을 하게 되면 뒷바퀴에도 구동력을 좀 보내고 또 이렇게 커브에서도 구동력을 어느 정도 뒷바퀴로 보내서 앞뒤로 나눠주면 아무래도 좀 안정성에서 도움이 되겠죠. 재밌다. 네, 이번에는 시프트 패드를 써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4륜 구동이다 보니까 그 한쪽에 앞바퀴에 너무 많이 몰린다 싶으면 구동력을 이제 뒷바퀴로도 분산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확실히 더 코너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겠죠. 전체적으로 뭐 롤은 상당히 있습니다. 롤은 상당히 있긴 한데 그래도 접지력 자체가 뭐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나름 재밌게 달릴 수 있네요. 그냥 스포츠 모드만으로는 사실 힘이 좀 부족하고요. 수동 모드를 써서 주행을 하면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산길이다 보니까 주행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만약 이것을 서킷에 가지고 가서 달린다 그러면 나름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와, 롤이 역시 롤이 있긴 있네요. 롤이 크다. 롤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뒤가 좀 돌아가네. 약간 오버 같은 느낌이 살짝, 전체적으로 느낌적으로 살짝 오버가 나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냥 이런 재미로 그냥 산길 타는 거죠 뭐. 완전 대책 없이 헤매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밀어주는 힘도 있고, 디젤이긴 하지만 뭐 2.2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밀어주는 맛도 있고, 지금 변속기는 8단 변속기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회전수를 맞춰주는 기능은 지난번에 그 소나타 뉴라이즈 2.0 터보만큼 빠릿빠릿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기어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어 올라갔다가 내릴 때도 뭐 왱 띄워주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분명히 반응을 하긴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고회전 팡팡 띄워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뒤가 좀 도는군요. 대체로 약간 오버 성향을 살짝 보이는데, 근데 앞뒤 바퀴가 이제 동시에 작동을 하니까 심하게 완전 오버로 넘어가는 느낌은 거의 안 들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ESC가 들어오는 느낌도 없이 사륜구동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잘 잡아주네요. 네, 이제 도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느낌은 승차감이 가장 빨리 와닿는데, 약간 세단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죠. 네, 좀 부드럽고 편한 것 같아요. 안정감도 있고, 근데 완전 부드러운 건 또 아니고 약간 단단함도 갖추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묵직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차가 무거워서 그런가? 근데 확실히 좀 묵직한 맛이 진짜 있죠. 네. 부드럽고 이게, 단단함이 약간 묵직함으로 합쳐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SUV가 이게 지금 키가 상당히 좀 크고 덩치가 큰 SUV인데 주행 감각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아주 단단한 것도 아니고 또 막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것도 또 좀 있고, 이게 사실 그 조화를 이야기하는데 소렌토는 그 조화를 상당히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와, 이 정도면 SUV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SUV인데도 진짜 하체 느낌은 좀 대형 세단 타고 있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좀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서도 확실히 보면 이게 산길에서 잠깐 달려보니까 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승차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롤이 있긴 있는데, 근데도 보면 노면에서 이렇게 잔진동이 올라오는 느낌도 조금씩 살아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를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원래도 이렇게 좋았어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도? 그렇죠. 그랬는데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도 이 급에서 이게 휠베이스도 사실 워낙 긴 편이거든요. SUV들 네. 중에서는 워낙 휠베이스도 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좀 탁월하긴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현대 기아차 내에서도 네. 어떤 차는 보면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가끔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 아쉬움이 느껴질 때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요즘 현대 기아차가 하체 세팅은 굉장히 잘 하는 편이긴 해요. 뭐 소나타나 그랜저 쪽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고,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저번에 코나 시승하면서도 네. 경쾌하면서도 굉장히 안정감이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차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부드러움이 좀 더 많이 살아있는, 그래서 승차감이 좀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이 정도면 세팅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 취향이 단단하면서 약간 부드러운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한테 딱 좋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컵홀더에 이렇게 동그란 사이즈용으로 따로 하나 더 넣어 놓은 게 있는데 컵을 딱 넣으면 이렇게 통째로 나와버려요. 자체 컵홀더가. 네. 그래서 여기 없으면 좀 헐렁하니까 이런 컵 넣기엔 딱 좋긴 한데
너무 꽉 끼어가지고 빼면 같이 딸려 나온다는 거. 재밌네요. 파워는 어때요? 이 차에는 엔진이 2.2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최고 출력은 202마력, 최대 토크는 45kgm를 발휘를 합니다. 네. 힘은 완전 저는 넉넉한 것 같은데요? 넉넉하다. 네. 중형 SUV인데 이렇게 힘이 넉넉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분하다보다 약간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가속을 할수록 부드럽게 힘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약간 재밌기까지 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컴포트 모드거든요. 네, 지금 컴퓨터 모드인데. 이걸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그럼 응답성이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약간 기어를 한두 단 낮춰가지고 네. 회전수를 살짝 높게 내기를 하고 있으니까 밟는 즉시 바로바로 반응이 그렇죠. 즉각. 네. 힘이 상당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지금 202마력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급이 이게 저기 베라크루즈나 맥스크루즈를 생각하면 좀 작긴 하지만 네. 기존의 산타페를 생각하면 차체가 많이 큰 거거든요. 사실은 거의 뭐 베라크루즈급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이 큰 편인데 그래도 엔진이 그렇게 딸리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이 있고 2.2가 있는데 186마력하고 202마력이면 사실 16마력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2.2가 확실히 힘이 더 좋은 거죠. 예전 같았으면 여기는 6기통 3.0 정도를 넣어줘야만 네. 와 진짜 제대로 좀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2.2 엔진 정도만 가지고도 힘은 상당히 넉넉한 것 같아요. 그 넉넉한 힘에 그 8단 변속기가 붙으니까 네, 더 네. 부드럽게 그 힘이 좀 발휘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드러움도 그렇고 가속력도 전반적으로 조금 응답성 같은 것도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기어비를 조금 더 촘촘하게 네.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응답성 면에서도 조금은 더 유리한 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힘은 확실히 넉넉해요. 그럼 8단 변속기를 써서 얻는 이득은 뭐 반응, 응답성, 부드러운 주행감과 또 연비도 좋아지나요? 그렇죠. 연비도 좋아지죠. 뭐 연비를 미리 이야기하면 지금 8단 변속기가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는 2.0보다 2.2가 연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배기량이 더 크니까 네. 한꺼번에 조금 더 많은 기름을 떼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렌토의 2.0 6단보다 2.2의 8단의 연비가 좀 더 좋아요. 디젤이요? 그쵸. 둘 다 디젤. 그러니까 같은 소렌토에서 소렌토 2.0도 있고 2.2도 있으니까 오히려. 2.0은 지금 6단이잖아요. 2.0 6단보다 2.2의 8단이 연비가 한 0.3km/L 정도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는 지금 2.2의 4륜 구동에 7인승의 19인치 휠을 장착한 케이스거든요. 네. 이게 5인승하고 7인승도 연비가 조금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져서. 그렇죠. 무게가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뭐 2.0하고 2.2도 당연히 다르고 그 다음에 18인치 휠을 꽂았을 때랑 19인치 휠을 꽂았을 때랑 연비가 또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커질수록 좀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나빠져요.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2의 4륜의 7인승의 19인치이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소렌토 디젤 중에서는 연비가 제일 나쁜 케이스예요. 제일 나쁜 케이스인데 이게 지금 11.6인데 11.6. 네, 11.6인데 이게 2.0일 경우에는 네. 2.0의 7인승의 19인치의 4륜이면 11.3이야. 그러니까 이게 0.3이 더 높아. 2.0보다.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8단 변속기 때문에 연비에서도 좀 더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게 이 8단 변속기가 장착된 2.2 디젤 이거는 사실 좀 갑자기 막 그 호박이 농꿀째 굴러 들어온 그런 느낌? 가격도 사실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그런데 연비도 더 좋고 힘도 더 좋고 변속감도 더 좋고 가속력도 더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2.2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네요. 거죠. 네. 거의 2.0을 선택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싸긴 하지만 한 75만 원 차이 나니까 75만 원 때문에 2.0을 선택한다는 건 사실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2.2의 이 값어치를 제대로 이해하면 75만 원 아끼기 위해서 2.0을 선택한다? 조금 논리가 안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죠. 핸들 감각은 어때요? 핸들 감각은
일단 차선 유지를 엄청 잘해줘요. 근데 이게 물론 지금 차선 유지 장치가 켜져 있는데. 네, 그 장치도 한몫을 하는 거죠. 그거 말고 일단 직진성에서 네. 안정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안정감이 있고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여기에 이번에 뭐가 적용됐다고? RMDPS. 그렇죠. 기존에 이제 칼럼 타입을 쓰고 있다가 네. 사실 이제 경쟁사들도 그렇고 이 정도 급되면 다 렉 타입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에서 계속 칼럼 타입을 쓰는 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렉 타입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면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게 칼럼 타입인지 렉 타입인지 느낌으로 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거랑 상관없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핸들이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응답성이 더 민첩해지기도 하고 유격이 더 좁아지거나 더 유격이 더 커지거나도 그냥 칼럼 타입이기만 해도 세팅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 어쨌거나 바뀌면서 좀 핸들 감각이 조금은 더 묵직한 느낌이 좀 들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칼럼식이냐 렉 타입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세팅 능력의 차이가 좀 그렇긴 있는 하죠.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렉 타입이 더 안정성이 높고 또 훨씬 더 정교하고 또 그 감각 자체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한데 칼럼 타입도 사실 세팅만 잘하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데 일단 렉 타입으로 바뀐 건 엄청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자, 소음은 어떤 것 같아요? 소음은 중저속에서는 조용해요. 그리고 디젤차 치고 지금 상당히 조용하죠. 세련됐어요, 소리가. 지금 상당히 네. 조용하죠. 약간 고속으로 가면 엔진 음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게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뭐 시선 네. 소리라든지 윙윙거리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디젤 엔진 음색 자체도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이 차는 지금 방음을 좀 상당히 신경 써서 방음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노면 소음이나 네. 외부 소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먹먹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방음을 좀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이게 하체의 묵직한 느낌이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실내가 상당히 조용하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더 세단에 타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방음 네. 때문에도. 방음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Yeah, we said we let it go.